정부가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세제 개편 때 중산 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한 강연에서 현재 금융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 빌딩들의 빈 사무실이 급증하며 오피스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후반부에 더 늘렸습니다. 1.6% 상승하면서 1739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500선 수복에 또 실패했습니다.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0.6% 오르면서 498포인트 선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상당히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7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포인트 오르면서 17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2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4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 넘는 상승률을 유지해줬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1,4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2,8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7천억 원 넘는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3포인트 오르면서 49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9포인트 출발했지만 500선 돌파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49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46억 원, 외국인이 6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이 장 마감 들어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억 원 정도 팔았는데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거래량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리면서 1,188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31원 20전 내리면서 1,171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188원 출발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장중 최저점 1,171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1,17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해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포스코가 5.9%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역시 2%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했고요. KB금융이 2%, 현대중공업은 기계협동광세 4.8%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는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강세에 3.8% 오르면서 장중에는 시총 1위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소디프 신소재는 강보합, 다음이 1.5% 올랐습니다. 오늘 중국 위안화 절상 이슈와 관련해서 유통주 강세, CJ 오쇼핑과 동서가 1% 상승 움직임 유지해줬고요. 태웅이 오늘 4.7% 올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의 건설업, 철강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포스코가 5.9%, 현대제철이 6.8%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업종들 같은 이유로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8%, 그리고 STX 조선해양이 7.8%, STX가 7.8% 역시 오르면서 STX 그룹주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이어서 중국 소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에 기반을 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신세계가 2%, 롯데쇼핑이 2.3%, 그리고 베이직하우스가 10%, 엑토주소프트는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증권주들 코스피와 함께 동반 질주를 했고요.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거래 확대 기대감까지 겹쳤습니다. 현대증권이 3.3%, 그리고 동양종금증권이 7% 오르면서 증권주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재료이긴 하지만 건설업종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부실 건설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한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두산건설이 4%, GS건설이 5%, 대림산업이 8.8% 오르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내 지수와 종목을 이끌어주는데요.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라스트 항공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 현명한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 중반에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원래 수준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40선에 가깝게 마감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의 위안화 절상 이슈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우리 증시가 1.6% 27포인트 올랐는데요. 우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일본 증시가 현재 2.4% 아마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오늘 상해 증시가 지금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이 위안화 평가 절상의 긍정적인 경제 및 증시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그 관리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을 시사했는데 사실상 제한적인 수준이겠지만 위안화 평가 절상을 조만간 단행할 거라는 걸 암시했다는 점입니다. 대략 시장에서는 3에서 5% 절상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번 10월 이달 말에 있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중국 인민은행의 그 발표여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소 제스처적 성격도 좀 있긴 하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불분명한 걸 제외하고 나면 몇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이 인플레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상 카드와 위안화 절상 카드인데요. 현재로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보다는 위안화 절상 카드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잠재적으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중국 내에 산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가운데 자동차 보조금도 확대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이 중국 내 구매력 증대를 통해서 내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위안화 절상을 서두를 수 있는 그 필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화 절상은 시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오늘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경합 면에서는 철강과 조선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인 석유화학 쪽은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좀 긍정적으로 총을 보는 것은 중국의 소비를 겨냥한 산업들, 예를 들면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IT, 인터넷 게임, 여행, 항공 등은 우리나라 산업에 좀 긍정적이라는 측면은 공히 인식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 압력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고 오늘 환율은 30원 정도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인 매수 강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원화 강세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의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엔화 환율에 대해서 선진국인 일본인 엔화 환율에 대해서 원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I 쪽에는 환율이 다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그 환율 속도가 빠르지 않는 이상은 이익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는 IT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역시 중립적인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변동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오늘이 30원 반영했다면 차후적으로는 좀 만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절상 재료가 돌발적으로 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FOMC 회의도 계획되어 있고 당장 내일이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될지 안 될지 일단은 좀 무산 쪽에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사항을 한번 저희가 염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크로 쪽에서는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기 때문에 오늘 좀 미국 시장도 매크로 지표 때문에 주가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고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24일 날 있는 FOMC 미팅에서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그 판단 자체의 그 커멘트나 그 내용의 함축적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행지수에 해당하는 실물 경기가 계속 확장 경기 회복 기조로 유지된다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체적으로 지금 선행지수보다 동행지수 흐름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증시나 세계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마 새벽 정도나 오전 중에 아마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이미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거로 봐서는 현대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낮은 이유는 이전에 그 MSCI 측에서 우리나라의 시세 데이터 사용권을 요구했고요. 이를 사용하는 뭐 상품 개발 허용해달라는 요구 사안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한 점이 현재 시장에서는 MSCI 편집 지수가 되는 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희들도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제 영향에 있어서는 이미 기대치가 낮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영향은 좀 무산되더라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수하는 것도 MSCI는 좀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다른 나라로도 계속 아시아로서 자금 유입은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낮아지고 더블림 리스크가 크게 완화된 데 따른 외국인 매수세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MSCI와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 혹시 이머징 마켓에서 대만을 중시하는 펀드들은 오히려 우리와 유사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증시로 일부 옮겨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으로 보면 대만이 되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오히려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무산되더라도 증시의 마이너스 요인은 적고요. 오히려 중립과 소폭의 좀 수급적인 플러스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내일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수급 측면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외적인 환경이나 수급적인 환경, 또 펀드멘탈이나 뭐 시기적인 환경이나 변수 환경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저점 대비 지금 20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경험적으로 또 이전 고점에 육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부담 내지는 기술적인 이격 부담, 뭐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가격 부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블림 리스크나 유럽 위기의 정점 통과는 외국인 매수를 계속 하게 할 거고요. 지금 7일간에 1.6조 원을 외국인 사들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보다는 이제 레벨 수준의 증기 동행인 동행 지표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해서 덜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싼 주식의 수급이 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정면도 중기적으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진입함에 따라서 어닝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는 구간이 진입한 것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양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이제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됐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주도주 측면에서 IT와 자동차에 약간은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위안화 절상이 당장 빠른 시간이 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환화의 절상 속도가 좀 완화된다면 전체적으로 IT와 자동차에 대한 시각도 크게 변경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세제 개편 때 중산 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세 특례를 줄여 세출을 줄이고 국유재산 관리를 합리화해 세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서민 중도 실용 방향에 따라 경기 회복 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을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세제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한 강연에서 현재 금융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임무는 물가 안정이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정책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혀 금리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조만간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해 원화 절상 압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총재는 그러나
원화 절상폭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한국국제금융학회 국제세미나에서 가계대출이나 비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금리와 환율 등 외부 충격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을 사전에 막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 빌딩들의 빈 사무실이 급증하며 오피스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빌딩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 전문 기업들이 밝힌 공실률이 공식적으로 5%를 넘어섰고 테헤란로 주변 강남권 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사실상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사무실이 늘면서 건물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1, 2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른바 렌트프리 계약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빌딩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시장의 침체가 쉽사리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HMC 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ETF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ETF 거래 고객 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도 ETF 거래에 기여한 고객에게 3D TV와 제주 해비치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8월 27일까지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에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4인치 LED TV와 디지털 카메라 등 경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농협중앙회가 NHCA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NHCA 대한민국 녹색성장펀드를 내일부터 전 지점에서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국내 녹색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녹색산업 관련 2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MKF 그린 인덱스를 벤치마킹합니다. 대한생명이 지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용대출 상품 인터넷 이지프리를 출시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보다 0.5%포인트가량 낮은 연 6.4에서 10.4%로 신청자의 신용도, 보험 가입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내일 아침에 있을 수도 있죠.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안화절상 이슈가 앞으로 우리 증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740선에 회복하는 데는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일본 증시 오늘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2.4%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1238선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중에 중국 증시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금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2.9% 급등하면서 2586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